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이야기, 저마다의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저마다의 다른 이야기를 맛있게 꾸려나가는 저희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JBS 공감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출연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직업인들을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인들마다 각자 독특하고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 색다른 이야기들을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초대하신 분은 어떤 색다른 이야기, 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첼리스트 이웃음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이 경쾌함이 벌써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웃음 선생님이세요. 이웃음 선생님. 성함마저도 독특하시잖아요. 네, 참 독특하신데 어떻게 독특한 삶을 살고 계신지 선생님 일단은 들어보기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오슴인데요. 제가 이 후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대도시 대전광역시에서 올라온 힐링 첼리스트 이오슴입니다. 저는요, 네, 네, 저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요, 첼리스트 겸 예쁜내를 강의하는 예쁜내 강사인데요. 오늘 김세은 토크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많은 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삶이 음악이고 음악이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뵈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라고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웬만한 이제 교수님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제가 그 첼로라는 자체의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뭔가 알고 들을 때와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어떤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 뒤에 첼로 준비했는데요. 네. 첼로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제가 연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주하시기 전에 이 클래식에 관한 그리고 오늘 연주하실 곡에 대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첼로 연주 보통 생각하면요, 우리 예술전당에서 베토벤, 네. 뭐 슈베르트 네. 이런 걸 생각할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곡은 여러분도 연령층이 좀 있으면은 아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조용필 가수는 다 아시죠? 네. 예, 조용필 가수가 이 음악을 듣고 중학교 때 기타를 사들고 음악을 시작했다는 아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스토리만 얘기하다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곡명은 이 파이프 라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벤처스 악단이라고 오래된 그 악단이 있었는데요. 그 악단들이 파이프라인을 연주하면서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음악입니다. 근데 이 음악이 클래식 연주자들이 잘 연주는 안 하죠. 네. 제가 예쁜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첼로를 어떤 곡을 하면 좋겠는가 해서 생각한 끝에 올드 트위스트 곡인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박수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이잖아요. 네. 저기서 딱 듣고 있으니까 막 어떤 야, 막 뛰어나가고 싶다. 나가서 막 뭔가 여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신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와, 정말 이 지금 시청자분들 못 들으셨죠? 직접 이 공간에서 이렇게 들으셨어야 막 그래야 저와 함께 이 공감을 다시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느낌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청객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네. 첼로 하면 이렇게 앉아서 우아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금 수백 년 동안 첼리스트 하면 앉아서만 이렇게 첼로 하는데요. 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연주가로만 있었을 때는 앉아서 했죠. 앉아서. 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앉아서 해보니까, 청중들과 이 소통, 공감, 이런 것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은 첼리스트가 강의하니까 좋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제가 실제로 청중과의 어떤 소통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음악 갖고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연출을 좀 연구해 봤죠. 오. 그런데 이 서서 첼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첼리스트가 있다면은 한번 서서 연주해보라고 이렇게 권해보세요. 그러면은 반응이 알 거예요. 되게 그런데 자연스러우시던데? 제가 서서 연주를 했지만 네. 또 실제로 네. 이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그 얘기를 안 하시면은요 네. 뭐 첼로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다른 연주자들은 다 서서 연주하는 악기들이니까 첼로도 서서 하는구나 이 정도로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첼로 연주가 앉아서 하는 악기인데 서서 하는 정도로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발견했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정. 네. 네. 그래서 저도 서서 하기까지 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결국 서서 하면서 음악도 클래식 아닌 세미 클래식으로 또 이렇게 트위스트 곡을 하게 된 그 사연이 좀 있죠.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선생님이 서서 하고 대부분이 앉아서 하는데 선생님이 특별하게 서서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엄청 심했어요. 네. 언어 장애도 있고. 어느 지금은 장면까지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토크쇼에도 나와서 말씀도 뭐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제가 첼리스트로서 무대 공포증이 있다면은 이건 정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첼로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인생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극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멋지세요. 근데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라 너무나 긴 세월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쁜 애를 발견하고
또 예쁜 내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사가 된 거죠. 와, 멋지십니다. 저도 나름 뭐 성격을 고쳐보느라고 되게 많이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데서 이렇게 녹아내는 그 순간이 참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하신 분이 됐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막 노력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음악하면 저는 사실 음악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듣거나 따라하거나 뭐 아니면 흥얼거려 보는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음악은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이런 딱 어떤 분들에게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네. 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뭐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말해주실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으신가요? 제가 첼리스트 앞에다가 네. 두 글자를 달았어요. 음흠. 그걸 뭐라고 달았냐면요. 힐링. 네. 힐링 첼리스트. 네 맞아요. 이렇게 힐링 달았습니다. 첼리스트. 네네네. 뭐 국가적으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저는 그 이전에 저를 스스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네. 그런데 한 4년 전에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네. 그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코스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 신나는 예술여행은 국가 사업으로 네. 문화체육관광부 음. 또 한국문화예술협회 이런 오. 지원을 통해서 복권을 나누는 사업으로 해서 아. 그래서 명칭은 복권기금 나눔 사업인데요.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연주단은 5명, 총 9명 이렇게 전국을 다녔죠. 다녔는데 그때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간 데가 네.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또 지체 어르신들 계신데 네. 이런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소외된 그런 부분을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 손과 발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제가 특히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전남 장흥 네. 그 성당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당.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 이제 모시면서 네. 이렇게 가는 곳인데 거기 연주하는 과정에 제가 연주를 이렇게 트위스트곡을 하는데요. 한 분이 막 앉아서 막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오. 그 연주하면서 좀 첼로 불안하더라고요. 트위스트. 예,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했냐면요. 얼굴이 표정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굴은 막 찡그리고 손은 막 떠는 게 들리는 게 떠는 게. 아.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일어나가지고서 막 떠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제 곡을 마치고 나서 그분 옆에 음. 가서 여쭤봤어요. 거기 성당 신부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서 그런데 좋아서. 아. 지금까지 요양원에 계시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트위스트곡을 듣고 일어서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음악의 효과가 이런 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모시고 난 데까지도 힘은 들었지만은 모시고 나서도 계속 좋아서. 네. 그리고 그 또 느낌만 올 것 같아요. 다른 노인 요양원에 갔었을 때 이제 그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휠체어 이 문제는 또 있었어요. 이제 이때는 할머니였어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였었고 지금 할머니였는데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숙이고서 감상을 이제 진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앞에 앉고 휠체어 타시는 분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길래 이제 우리 단원 중에 민요를 불렀어요. 세타령. 세이. 예? 뭐 그 노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서 이제 제가 사회자니까 그렇게 가만히 가서 입을 갖다가 뻥긋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새가 날아든다. 쫓아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 전율이 막 어떡해. 예. 그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 할머니도 치매 노인이고 휠체어를 움직이실 정도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쇠약된 분인데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음악이라는 것이 이 단기 기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분, 좋아했던 그것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도 그게 장기 기억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노래 나오니까 따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도 약간씩 들썩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진정한 음악의 효과구나. 최선을 다해서 막 즐기는 지금 그 상황. 예, 우리가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막 심포니를 듣고서 막 브라보 브라보 이거 외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정말 생활 속에서 이런 민요를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또 제가 좋아하는 뱃사메 모초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런 걸 듣고서도 막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 이게 음악의 정말 효과 아닌가. 그래서 제가 클래식 하던 그 부분을 마음 편히 내려놓고 지금 세미 클래식, 가요, 팝송, 민요 뭐 이런 것도 한답니다. 제가 처음에 클래식을 소개하실 줄 알고 네. 클래식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자기 막 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흥을 지나 어떤 그냥 감각을 지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어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막 받고 있어요. 예.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듣는 그 말씀만으로 되게 감동인데 주로 어떤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부산시립교향악단, 네. 그리고 충남교향악단, 음. 그리고 TJB. TJB는 대전방송을 의미해요. 네네. 예, TJB 교향악단. 음. 그 속에서 이제 클래식을 해왔는데요. 네.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변해보니까 네. 지금 사진 나오나 모르겠어요. 저 사진들에 의한 그런 네.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배경도 지금 첫 사진인 행글라이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하시는데 지금 웬 행글라이드인가 하고 지금. 그렇죠. 네. 제가 30년 행글라이더 했어요. 30년. 우와. 왜 했냐면요. 네. 저는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머리 끝까지 찼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저 행글라이더를 우연히 보는 순간 이야 저걸 해야 되겠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산을 쫓아다녔답니다. 그 되게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정말 이 세상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구나. 전 또 행글라이더라고 할 줄 알았을 때. 이 드는 무게감이 아니라 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게감. 그걸 해결하고자 제가 행글라이더를 시작했는데 네. 정말 잘했다 싶어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면서 저 행글라이더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 음악에서 세미 클래식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변하면서 네. 지금 사진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네. 공연했던 사진인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복장이 예. 갑자기 선녀가 되신 듯한 느낌? 정말 이 세계적으로 최초일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복 입고 저렇게 연주한 사람 중에서 최초.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요. 네.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의 그 동문 중에 후배가 있는데 네. 박숙자의 한국 무용가가 있었어요. 그 한국 무용가가 그런 그 행사 발표를 하는 날 네네. 저에게 의뢰가 온 거예요. 선생님 한번 첼로 연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복 입겠다는 생각은 안 했죠. 그쵸. 아무래도 그냥 자유복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한국 무용이니까 네. 나도 한복 입으면 어떻겠는가? 야, 분위기에 맞춰서. 네, 이런 생각을 딱 했죠. 재밌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혼자 하면 괜찮은데 피아노 반주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반주자를 이해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죠. 피아노 반주자한테 얘기하니까 어머 너무 좋아요. 저도 한복 입을게요. 똑같이. 그래서 생각이 되셨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복 입고 피아니스트도 한복 입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같이 이렇게 합동 연주하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복 입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국내 한복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주복을 입고 하는 최초 첼리스트가 된 거죠. 멋지십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웃음을 만났어요. 네. 그냥 웃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황수환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쯤이세요? 저 날짜 있죠? 네. 2008년도. 아. 예. 웃음 코드를 만난 거는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웃음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수환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오. 그때 예, 수제자가 임명이 됐어요. 제가. 이야, 그 유능하신 분의 수제자? 야, 함부로 안 할 수 믿어지시죠? 없는데. 예, 황수환 네. 박사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신바람 아. 운동도 같이 하면서 오. 웃음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계기가 그렇구나.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하는 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이야. 저 사진에서도 서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초록색 바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웃음에 관한 부분과 함께 또 방송국에 패럴로도 나가고 또 리포터도 돼보고 하는 그런 아주 기회에 연장선이 되셨네요. 된 거죠. 웃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같은 해 2008년도에 충북 옥천에 가면은 네. 이 150년, 200년 된 고택들이 많아요. 아. 그 고택에서 네. 황손 이성님이라고 계신데 음. 이 비둘기 노래를 불렀던 분이에요. 네. 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음. 황손 이성님과 함께 공연을 했던 그런 사진이면서 여기서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는요. 정말 오, 멋지지 않습니까? 저 뭐예요? 왜 와, 날아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저거는 대전 네. 서구문화원에서 네. 시낭송인들과 함께 그 출연했던 상황인데요. 네. 그때 제가 첼로 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네. 비보이가 한껏 흥을 내고 간 거예요. 아. 근데 가서 첼로 갖고서도 뭐 음악 갖고서도 이렇게 재밌긴 할 수 있지만은 입장하면서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다 한번 퍼포먼스를 한 거죠. 아, 퍼포먼스. 아이고, 안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그렇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야, 저 사진 너무 예술이에요. 뭐 그렇죠. 그거 뭐라 해야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야, 입체적으로 해서 네. 정말 저도 저 귀한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귀하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음. 이런 웃음 코드와 함께 네. 음악하고 같이 연주를 하다 보니 네. 저기는 토마토 TV라는 증권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사진 방송국이에요. 아, 네. 그때 증권. 이제 음악 웃음으로 통하자라는 주제로 이 박준영 씨 개그맨 박준영 씨 그리고 웃음 출연했던 한광일 이 박사님 이렇게 공동으로 출연한 그런 행운도 얻었었죠. 와우. 역시 음악과 웃음을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행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뒷부분에 제가 인생 이제 지금 많이 강의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네. 사진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이 캐리커처. 귀여워. 제가 이 캐리커처를 통해서 네. 정말 내가 웃음과 음악과 네. 웃음과 네. 이제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 지금은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교 네. 모델과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어요. 음악과가 아니고. 예, 모델과에서 모델. 여기서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모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네. 이런 오케스트라 사진,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모델 나오시네요? 시니어 모델이 요즘에는 많이 시니어 나오죠. 모델. 저도 이제 시니어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하시긴 아직 너무 이르신 것 같은데. 시니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50대 초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빠르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버의 개념은 음. 이제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예. 오. 그렇게 시니어는 이제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나이층을 이제 시니어라 하고요. 50대? 어떻게 보면 40대 후반부터. 네, 그러면 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이셔서.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8년이었죠? 숭례문 그 방화 사건이. 그렇죠. 그때 그 앞에서도 또 이 멋진 모습을 첼로의 모습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그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2006년부터 웃음과 음악을 통해서 활동을 했지만은 네. 이 숭례문은 그냥 제 의도와 다르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가서 첼로를 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게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우리 사회가 됐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사람의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실 텐데 저는 첼로로 갔다 왔죠. 그러셨구나. 만약에 음악만 했었으면 그 자리에 못 갔을 거예요. 쑥스러움도 있었고 네네네. 표현력도 부족하고 막 또 아유 내가 뭔데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네. 음악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런 첼리스트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 그런 속에서 첼로 연주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누군가 사진 찍어가지고 뭐 뉴스에 나왔었는데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그게 왜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일찍이 그분도 이렇게 웃음을 만나셨다면 그런 참사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예쁜 꽃이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꽃이 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웃음과 유머죠. 웃음꽃. 웃음과 유머가 있는 가정, 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가 된다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줄어들 텐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우리 사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한데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분이 미리 음악을 알았으면 좀 웃음을 알았으면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 첼로라는 게 되게 오래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다니는 그 상황들이 네. 이 콘서트장만 다니면은 괜찮을 텐데 네. 막 여기도 연주하고 저기도 연주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다 보니까 아유 참 많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네. 그래도 참 얼마 정도 쓰셨나요? 또 악기점에 가보니까 한 200년 네? 된 악기로 나무로 만든 악기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0년 된 나무. 네. 제가 과연 만져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이런 악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우리는 흔히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죠.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들 때만 해도 학원에서 이렇게 첼로 배운다는 것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개인 레슨이라든지 좀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네.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배움이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네. 첼로라는 악기가 중저음이기 때문에 네. 또 사람 심장에 가깝게 놓고 연주하기 때문에 음. 또 음색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폭이 넓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악기를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 갖고 계시면은 네. 첼로를 강추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취미 생활로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좋죠. 바이올린이나 뭐 음. 조그만 악기 뭐 오카리나 우쿨렐레도 있지만은 이 첼로를 갖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게 무슨 악기지 하면서 그래서 애정도 네, 생깁니다. 네네네. 첼로는 악기를 늘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합니다. 레슨비는 안 비싼가요? 개인적인 레슨은 좀 비싸죠. 네. 아무래도 뭐 전공자들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네. 또 학원이고 방과후라고 해서 전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전공자 와서 가르치는데 규정된 그런 레슨비가 있기 때문에 배우시겠다 하시면 학원이라든지 또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단체 이런 데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대전 같은 데서는 배달 강좌라고 있어서 몇 분 이렇게 모여서 그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은 네네. 강사님이 파견도 돼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배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7, 8월달 무지무지 더울 때잖아요. 네, 더워요. 첼로 레슨 받으시면서 지내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시군요. 뭐 기타라든가 오카리나 뭐 이런 거하고 좀 구분해서 되게 어렵다던가 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어렵다라는 의미는요. 네. 오카리나 하모니카 작으니까 쉽게 보이죠?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해보진 않아가지고. 리코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리코더 배우잖아요. 네네네 배우죠. 쉬운 사람은 쉽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엄청 어려운 악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의 구분을 우리 악기 이 첼로다 바이올린이다 오카리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쉬운 것은 쉽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동요, 머릿속에서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네. 저는 아리랑을 좀 많이 권유해요. 그리고 또 제가 첼로를 지도한 때도 아리랑, 막 고향의 봄, 나비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악보를 안 보고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악기 배우는 것을 쉬운 악기, 어려운 악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악기를 딱 관심 있게 보시고 머릿속에 있는 동요로 시작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또 취미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멀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클래식한 음악이 굳이 무섭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도전의 의지는 아니고요. 한번 도전해 볼 수 꼭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네. 하는 생각이 한번 살짝 드는데요. 선생님 정말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막 아까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는데요. 선생님 앞으로의 어떤 활동, 네. 지금도 물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시면 또 더 좋은 활발한 운동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저는 인사할 때 네, 힐링 첼리스트 예쁜 내 강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예쁜 내. 예쁜 내는 뭘까? 이런 궁금증도 계실 거예요. 예쁜 뇌요? 뇌. 네네. 네. 이 발음이 잘못하면 예쁜 자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쁜 뇌. 네. 뇌. 네. 예쁘다와 두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제가 예쁜 뇌라는 단어를 창언하고 이 아, 창언한 것을 제가 특허를 내놨어요. 특허 내셨어요? 예. 오, 그러셨구나. 특허청에 쫙 등록을 해놨습니다. 오, 보자. 서비스표 등록증. 예.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저기 밑에 보면은 예쁜 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21세기 들어서 네. 각종 사건 사고 속에 청소년들 인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합니다. 네네네. 근데 인성이라는 것이 꼭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네. 돼도 인성, 그렇죠. 또 나이 같은 사람도 인성, 뭐 인성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노인 요양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매 노인들 중에서도요 예쁜 치매가 있고 미운 치매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해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그 각인이 된 것이 치매가 오면은 내 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다. 그쵸. 그러면은 맞아요. 내가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네. 예쁘게 뇌에 각인이 된 그런 사람은 네. 예쁜 치매가 오고요. 예쁘게 각인되면 예쁜 치매가 온다. 그렇죠. 또 네. 늘상 분노가 차 있고 늘상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람은요 네. 고약하고 미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네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예쁜 뇌를 가지고 구호를 만들었어요. 구호요? 어떤 구호냐면요. 네. 우리는 예쁜 뇌를 가진 보석이다. 우리는 예쁜 뇌를 가진 보석이다.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이 보석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에 차는 이미테이션 보석도 있지만은 네. 진품, 명품 보석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어릴 때는 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보석감으로는 표현이 돼요. 보석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공부돼 가면서 사회성으로 인성도 좋으면서 이렇게 가면은요. 네.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훌륭한 어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그냥 갔을 때는 자기가 보석감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 좋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잠재 능력, 다중지능으로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오. 다중지능은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네. 다중지능을 표현한 분인데 네. 이 1980년도 다중지능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저 또한 제가 그냥 첼로만 하고 이렇게 왔으면은 네. 저도 첼로밖에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네. 다중지능에 대해서
제가 강사가 되면서 저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언어 지능도 좋아지고요. 아, 창작 능력도 좋아지고요. 오. 자연 친화라고 그래요. 네. 자연 친화 네. 이것도 좋아지고요. 네. 또 인성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아, 내 인성도 참 좋았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네. 어릴 때부터 너는 보석감이야. 보석감이 이렇게 오.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못했어요. 네. 앞으로는 음악, 네. 웃음, 예쁜 내, 예쁜데. 보석 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네.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 괜찮은 한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하고 네. 한번 같이 해볼 게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요,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아, 이 구호를 네. 제가 선창하면은 네. 우리 선생님도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이렇게 아, 해주시면 보석이에요. 대전이셔서요. 충청. 충청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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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포스가 그 보석이다이시군요. 예, 저 네. 사진이요. 네. 제가 이 웃음 코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네. 제가 생각할 때 김재신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제스처 이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네. 근데 어느 분인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음. 제 얼굴 저 때 처음 봤습니다. 아, 내가 강의하면서 저렇게 강의하는 그런 이 얼굴이구나. 아. 괜찮죠? 네, 되게 환하시고 괜찮으신데요? 예, 여러분들도 네. 항상 말씀하실 때나 네. 또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입꼬리 올리면서 이 표정 근육을 많이 움직이시면은 네. 이 뇌에 예쁜 뇌가 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오늘 색다른 게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 돌이야 막 이런 소리를 자주 했는데 아이고, 네. 갑자기 제 뇌가 막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치매라는 말씀에 정말 저도 이 다음에 예쁜 치매가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정말 마음 아픈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안 오면 또 그래요. 좋겠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예쁜 뇌를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네. 시를 한 시씩 이렇게 계속 읊고 나면요, 네. 자기가 나쁜 마음 먹을 수가 없대요. 시를 외운다. 예. 그래서 오. 시를 외우는 것은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쵸. 근데 아주 짧은 문장. 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이거를 우리는 빼고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김세은은 예쁜 뇌를 가진 보석이다. 그렇죠. 이웃음은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또 아버지면은 아들한테, 또 엄마면 애들한테도 자꾸 자기 이름을 붙여줘서 이웃음은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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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이걸 자꾸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행동으로도 나와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채식이나 있잖아요. 가서 네.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예쁜 뇌라는 그걸 인지를 좀 시켜줘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 오늘의 음악 이야기를 떠나서 뭐랄까요? 감정 그리고 뇌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총괄해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행복하고 뭔가 다른 걸 발견한 듯한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무언가 색다른 걸 본인의 것만을 하나 찾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정말 저에게 희망을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막 나갈 거예요. 저희 JBS 공감방송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오셔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야기, 꼭 독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